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면 신호를 알아차리지만 조용히 묵묵히 제 일을 하다가 문제가 꽤 진행된 뒤에야 알게 되는 그런 장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신장입니다. 신장. 심장이 아닙니다. 니은 받침. 신장.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이 조용한 장기, 신장 건강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장 이식과 만성 신장 질환 분야에서 오랜 시간 환자들을 만나시면서 연구와 진료를 이어오고 계신 분이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장내과 권영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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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저 오전에 또 외래 환자들 이렇게 보시고 오후에 네, 생방송 때문에 또 이렇게 택시 네, 타고 오셨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네. 아,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 공 교수님의 그 외래 그 이제 진료받으러 오면은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인상도 좋으시고, 네, 네. 친절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진료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아, 환자분들이 네네. 장기 추적하는 환자들이 제일 많죠. 아, 주로. 네. 장기 추적이면은 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네,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좀,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표현을 하면 신장내과 환자는 네. 재진이 초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재진이 초진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면 서서히 나빠져서 뭐 아, 투석을 할 수도 네네네. 있고 투석을 하다가 다시 또 신장 이식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아, 그러면 그래요. 그때마다 이제 음, 환자분들이 항상 설명 듣던 거와 또 새로운 설명을 또 들으셔야 되고 네네네. 교육도 받으셔야 돼서 아, 거의 그렇군요. 재진이 항상 이렇게 초진 같은 그런 과예요.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좀 악화 되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교수님의 그 진료를 받고 호전되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습니까? 악화 비율은? 호전 이런 걸 하면 환자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네네네. 진행 아, 속도를 진행 속도를 더디게. 늦춘다. 예, 그렇게 아, 아시면 되고, 네네. 물론 원인에 따라 다르죠. 아, 그렇죠. 급성인 경우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그러겠죠. 만성인 경우는 진행 속도를 늦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네. 신장내과 전문의로 이제 오래 진료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 분야 신장 쪽을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뭐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냥 회복 실습을 할 때, 네. 일단 나는 외과가 아니구나. 이렇게 딱 판단이 됐고요. 아, 성격이 좀 쿨하신 그래서 편이신가요? 이제 내과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내과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과계 그러면 정신과랑 소아청소년이랑 내과랑 세 개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소아청소년은 주로 보호자랑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음. 제 성격에 안 맞고 환자랑 아, 직접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정신과는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이 아,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이걸 2차적 이득을 얻는 건가? 내가 네네. 환자 말이 좀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 성격에 아, 안 맞고 네. 내과가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일단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이 환자가 아픈데 왜 아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음. 괜찮으면 괜찮다고 설명해드리고 네네네. 그러해서 성격상 내과가 맞았고 아, 그 유튜브 알고리즘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신장내과가 알고리즘이 제일 발달된 과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무슨 증상으로 왔을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네. 환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거나 음.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알고리즘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약간 아. 체계적인 과목이에요. 아, 그렇군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게 네네네. 아주 학생 때부터 바로 정했어요. 사실은 아. 신장내과를 내과 수업 받고 나서 2주 만에 네네. 하기로 했어요. 아, 2주 만에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알고리즘과 잘 궁합이 맞으시는 예. 네, 우리 네. 권 교수님이신데 뭐 저 AI를 하셨어도 연구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드네요. 그건 안 해 봐서. 네네. 네. 아, 그러시군요. 야,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 많이 만나시면은 주로 이렇게 신장 건강과 관련해서 많이 들으시는 질문은 어떤 건가요? 투석을 하게 되나요? 아, 그게 가장 하면은 언제 두려울 하나요? 것 예, 같아요. 그게 제일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주십니까? 그게 인제 투석까지 아까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한다고 네네. 했잖아요. 진행을 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음, 혈압,
혈압, 그다음에 검사 소견으로는 단백뇨. 네, 단백뇨. 그러니까 환자가 이 신장이 나빠진 걸 정상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하지만 네네. 이 환자의 원인과 악화 요인을 잘 판단을 해서 그것들을 늦추면 네네. 상황에 따라 되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음. 환자를 오래 보다 보면 한 10년 이상 보다 보면 네네. 무슨 환자 얘기하다가 제가 처음 올 때 사구 체열이 얼마였나요? 뭐 단백뇨가 얼마였나요? 음. 그럼 한 10년 지났는데 더 좋아져 있는. 그러니까 아, 회복은 안 됐지만 해병은 안 됐지만 그 오셨던 타임 포인트보다는 그때보다는 좋아져 있는. 좋아져 있는. 예. 그럴 때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그렇죠. 저도 생각이 다행스럽다고 들고요. 생각하고 네. 환자도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아, 제가 그럼요, 예. 그럼요. 네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권 교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환자분들이 많이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환자 복이 많아요.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왜냐 원래 명의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다 그 환자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환자 하세요. 복이 정말 많은 게 환자들이 교육을 아무리 해도 네, 안 들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아. 왜냐하면 저랑은 만나는 게 네. 3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음, 근데 교육을 해드리면 3개월 동안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환자 복이 많습니다. 아유, 그렇게 좀 잘 믿고 따라주시는 환자분들, 네. 네, 또 믿고 의지하는 우리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이 신장내과에서 이제 조금 전에 혈압이나 단백뇨 이런 것들로 이제 진찰 하신다고 네. 그러셨는데 주로 진료하는 과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신장내과에서 과목을 나누진 않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분야를 나누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개는 큰 덩치로는 이식 분야, 이식 분야. 그다음에 투석이면 혈액 투석, 복막 투석.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 말하는 만성 콩팥병 신장내과 질환 네. 그렇게 묶어서 아, 보게 그렇군요. 되죠. 투석의 다음 단계가 이식인가요? 동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동시에요. 네, 그러니까 신장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네. 신장을 대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대체요법이라고 불러요. 아, 신대체요법. 신대체요법엔 투석과 이식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우, 갑자기 제가 의대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네. 계속 진행을 하면서 네.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퀴즈 정답은 계속 여러분 보내주세요. 네. 흔히 이제 콩팥, 신장 같은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같은 의미인지 또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인지도 쉽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퀴즈 나오셨던데 네네네. 콩팥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콩은 신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아, 때 네네. 강낭콩처럼 보이고 네. 가로로 잘랐을 때는 팥처럼 보여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콩팥이라고 해서 하고 네. 기능은 약간 이거 의학적 저는 의미인데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콩팥이요. 정말 처음 알았어요. 이 방송 준비하면서요. 항상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의학 용어긴 한데 항상 우리가 항상 한결같이 유지한다 아. 해서 그냥 의학 용어로 항상성. 항상성. 그 항상성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되는 게 수분량.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전해질량. 네. 전해질의 대표적인 건 이제 소금. 소금. 예, 뭐 칼슘, 네. 이게 환자분들이 아는 거 마그네슘 이런 전해질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 몸이 네. 활동을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산이 만들어져요. 네. 그 산을 중화를 시켜야 돼요. 아. 그게 바로 신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를 만드는 그 조혈을 하는 네. 기관은 골수인데 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기가 신장이고 아, 그럼 그다음- 아주 중요한. 예, 그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비타민 D잖아요. 네네. 비타민 D가 햇볕을 들어가거나 음식으로 들어와도 최종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비타민 D는 네. 신장에서 신장에서. 예, 그래서 그런 아주 걸 밀접한 관계가 있군요. 예, 비타민 그래서 D와. 우리가 그 신장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장기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투석을 하는군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냥 바로 정답이 나와 버리네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네네. 이 산을 중화시키는 또 역할을 하는 게 네. 신장이군요. 네. 네네. 오늘 많은 걸 제가 공부합니다.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신장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지금 정답과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잠시 후에 제가 또 문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신장내과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아, 예. 교수님 오늘 저희가 이제 라디오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지만 네. 유튜브로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네. 네. 그래서 앞에 팻말, OX 네. 팻말이 네. 있는데요. 네. 저 카메라 보시고 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면 되는데 네. 카메라 쪽으로 맞으면 네. O를 네. 비춰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 떠도는 신장질환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섯 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져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입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장 건강에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세모입니까? 네. 세모. 네네.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재까지는 악화된 신장 기능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치료제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옵니까?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신장 투석은 몸속 노폐물을 대신 걸러주는 치료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오, 네. 자, 마지막입니다. 혈액형이 달라도 신장 이식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네. 자, 오늘은 O가 상당히 많았고요. X가 없네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렸던 신장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져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오, 그러셨어요. 네. 실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가진 원인이 네. 한 개만 망가지는 신장 질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결석이나 네. 신장 결핵이나 네. 뭐 이런 거. 근데 아. 이제 대개 환자분들이 조직 검사를 하면 할 때 사구체 신염이나 뭐 당뇨 같은 경우는 네네. 저 신장이 양쪽이 다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는 병이 양쪽을 침범하는 병입니다. 아, 양쪽을 다 침범한 그런 환자들이 몇 % 정도나 됩니까? 그게 대부분이죠, 사실. 대부분이요. 예, 안타깝네요.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 우리가 그 고혈압을 네. 고혈압 지금 약 드신 분들 고혈압 환자들 이런 분들이 이 신장 쪽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나 보죠. 그렇죠. 투석을 하는 두 번째 원인이 네네. 고혈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하나를 기증해도 하나로 나는 사실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네. 당뇨나 고혈압이나 사구체 신염은 네. 양쪽을 침범하는 병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장 결핵이나 요로 결석은 한쪽만 침범을 하니까 아, 그거는 망가져도 나머지 한쪽이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기증자는 네. 당연히 정상이니까 기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개 가지고 사실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기증하신 분도. 예. 기증하신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이 가족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나라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사촌까지만 됩니다. 사촌이요? 네. 아, 그러니까 가족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촌까지? 사촌까지. 아, 그렇군요. 네. 아,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으로요. 다섯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혈액형이 달라도 신장 이식이 가능하다. 오,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가족인데도 혈액형이 A형이고 또 다른 엄마 아빠 자식 간에도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죠. 네네네. 네. 괜찮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에 이제 수혜자의 그러니까 수혜자가 예를 들어 B형이면 A형한테 받을 수 있는지 A병원에 받을 수 있는지 A형에 들어갔을 때 응집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항응집소라고 하는데 항응집소. 그 항응집소의 역가가 네. 너무 높은 분은 사실 힘들어요. 아, 근데 그 항응집소만 적당한 역가면 네. 다 가능하세요. 아, 네. 받을 수 있다. 네.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혈액형이 달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건 뭐 벌써 20년도 네네. 넘었는데요. 아, 제가 너무 문외한이었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네네. 교차 기증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교차 기증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응집소가 너무 높았거나 아니면 이제 조직형에 대한 항체가 있거나 이런 네. 경우에도 역가가 너무 높으면 가족 간에 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고 싶은데 그런 이렇게 커플이 있다. 네네. 그러면 그 커플끼리 이렇게 서로 역으로 그러니까 아, 이쪽 수혜자가 그러니까 이쪽 공여자가 저쪽 수혜자한테 주고 네네. 저쪽 공여자가 이쪽 수혜자를 그런 그렇게 맞교환 예, 형식으로. 그렇죠. 네. 아,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런 그게 말씀이시죠? 교차 이식이라고 저희도 아, 부르죠. 네네네. 네. 이거 이식하기 전에 뭐 검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인가요? 아니요, 안 단순히 그냥 가봐봤습니다. 뭐 피 검사나 처음에 오시면 당연히 신장이 정상인지를 네네. 보니까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다음에 신장 초음파가 기본 세트고요. 기본 세트고요. 근데 받으시는 분이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주시는 분이 감염 질환이 있는지, 아, 주시는 분이. 예, 네네. 에이즈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그런 감염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네. 종양 검사 주시는 분이 암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요. 종양 검사. 네, 네네. 거기까지가 일단 기본 검사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자, 그리고 그러면 신장 이식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석은 평생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제가 아까 환자복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사실은 그거에 굉장히 젊을 때 그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식을 하면서. 아, 네네. 근데 가장 긴 반감기가 25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25년이요? 그럼 50년을 가는데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제가 첫 번째 이식해드린 분이 가족간 이식이 92년, 아, 92년. 내사자 이식이 94년. 아, 근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이게 50년은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건 가장 좋은 경우고요. 네네네. 사실은 평균이 가족간은 15년, 뇌사자는 10년이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평균은 한 그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도루투석으로 가니까 네네. 여기도 똑같아요. 투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제가 진행을 늦춘다 했잖아요. 네. 이식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돼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세 가지예요. 네. 체중이 늘면 안 된다. 아, 체중 관리. 네, 왜냐하면 신장이 두 개인데도 투석까지 갔잖아요. 네. 이제는 신장이 한 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체중이 늘거나 과식을 하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신장에 과로를 하면 빨리 과로사가 생기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체중이 늘면 안 되니까 과식을 하는 걸 굉장히 하게 하고 두 번째는 네네. 예, 기본적인 거죠. 담배. 술, 담배. 네. 아, 술은 일주일에 2잔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되고 그러면 환자들이 안 먹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주일에 2잔을 왜 먹습니까? 일주일에 2잔. 그다음에 담배는 한 개 피도 안 되고. 네네. 그게 두 번째고요. 아,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 약을 정시에 잘 먹는 거. 아, 정시에 예. 식후에 뭐 그러니까 드신다든가. 이식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물 용도를 보기 때문에 약을 정확하게 드셔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교육할 때 약을 먹고 밥을 먹을 때는 1시간 띄우고 밥을 먹고 약을 먹을 때는 2시간 띄우고 아, 그래서 약 흡수가 완벽하게 잘 되게. 잘 될 수 있도록. 예. 아, 그러면 뭐 이건 완전히 그 청렴한 생활을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그래도 투석을 안 하고 이렇게 오래 아, 가면 좋지 그럼요. 않습니까? 얼마나 아니, 네, 저는 아주 네. 그렇게 생활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환자복이 많아서 환자들이 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렇군요. 그게 또 체중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네. 네네. 자,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장 건강에 좋다. 세모 그러셨어요? 네. 아, 물은 그러니까 하루에 3리터 이상 먹으면 병입니다. 물이 일단. 좋다 그래서 3리터 이상을 드신 네, 분이 페트병 1.5리터로 2개. 그거를
그렇게 많이 드신 분들 계세요? 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병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는 병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병인데 유전 질환으로 다낭신이라고 물혹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물혹이요. 네. 아. 그 병하고 네. 요로결석. 요로 결석. 예, 두 가지 병은 네. 제가 다낭신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리터를 권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제가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이게 몸의 그 항상성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약을 먹을 때는 5리터까지도 먹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약을 먹었기 네네. 때문이고. 그다음에 요로결석도 물을 최소 2리터는 먹어야지 아. 결석이 안 오세요. 네네. 그 나머지 환자분들은 사실은 그냥 자연에 맡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지 않도록 네. 적절하게 드시는 수준. 아. 그렇군요. 이게 3리터를 하루에 드시는 게 제가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아, 마시잖아요. 그쵸. 그때 상당히 고통스럽던데 3리터는 드시는 분이 있긴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건 병이입니다. 네네. 이 요로결석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신장 질환의 하나. 제가 로 저희 생각하면- 레지던트 교육을 할 때, 전공의 교육할 때 네네. 요로결석은 대사질환이에요. 대사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증후군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요로결석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네네. 35세 미만은 유전 질환이고요. 네. 45세 넘으면 그건 대사 질환이라서 음. 식이 관리랑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만 네. 재발을 막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요로결석이 오게 됩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환자 초진을 봤을 때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신장내과는 24시간 소변이라고 네. 굉장히 귀찮게 하는 검사를 해요. 24시간. 24시간 동안 소변을 한 방울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 오셔야 되거든요. 한 방울도요? 예. 그것도 그걸 참- 봐서 소변에서 결석을 유발하는 음. 뭐 칼슘이라든지 요산이라든지 네. 인산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환자를 식이 조절을 시켜드리면 네네. 결석이 재발을 잘 안 하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물을 마시는 양과 이게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게 칼슘이 나와도 이게 결정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희석이 되면 결정체를 조금 덜 만들 수 있으니 그래서 물을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사이를 그 정도는. 권고를 해요. 그렇군요. 좀 물병을 너무 조그만 걸 제가 가져왔네요. 이거 하루에 2개도 못 먹는데 좀 잘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결석이 있는 있는 분이나 분들만. 그다음에 24시간 수변에서 결석을 만들 만한 분들만. 아까 그렇군요. 일반 환자들은 그냥 자연에 맡기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장 투석은 몸속 노폐물을 대신 걸러주는 치료다. 그러셨어요? 네. 네네. 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장 기능, 투석은 신장 기능의 15% 정도를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외국은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네. 투석을 그 신장을 대신하는 요법인데 그 항상성에 아까 말씀드린 그 노폐물을 거르고 네. 산성을 중화시키고 그다음에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 신장 투석이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많아졌어요. 연세가 뭐 지긋한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다. 저의 기준은 치매입니다. 치매요. 네. 왜냐하면 투석을 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네. 피가 많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투석 보셨을 거예요. 피가 네. 왔다 갔다. 네네. 그러니까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그 치료를 4시간을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호자분이 그 팔의 혈관이 움직이지 않게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작업이네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못 권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자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네. 나이와는 제한 없어요. 제 투석 환자 제일 연세 높으신 분은 93세십니다. 아직 건강. 그러니까 치매가 없으시고 투석을 도와드리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세요.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건강해야. 그러니까 정신 그쵸. 그쵸? 치매가 정신 건강이 아직은 치매가 네네. 없으셔야 돼요. 치매가 없으셔야 된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나선호의 닥터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몸속 균형을 지키기 위해 쓰고 계시는 신장내과 전문의 권영주 교수님 모시고 신장 질환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환자 복이 많으시다는 우리 권 교수님. 네네. 제가 뵙기에는 교수님께서 워낙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환자분들도 교수님 말씀을 아주 잘 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문자가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계시죠? 네. 네네. 이렇게 지금 다른 날보다도 훨씬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자, 첫 번째 지금 8935번님이신데요. 2037번님 먼저 해드릴까요?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신장 이식을 받은 지 27년이 지났는데요. 한 1년 전부터 크레아티닌이 1.5대로 이게 무슨 얘기죠? 왔다 갔다 하는데 1.5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수치가 떨어지진 않네요. 어떻게 더 관리를 해야 수치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크레아틴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신장 기능 수치입니다. 이게 네. 1.5 정도 지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좀 높은 편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연세에 따라서 그게 사후 체화율이 조금 달라서요. 네네. 지금 27년 되셨다고 하니 이식한 신장 지가 이식 27년 되셨다고 하시니까 실제로는 신장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음, 일단 담당 선생님께서 악화에 대해서 이게 어떤 면이 악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요인이 이제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네네. 교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은 대개 이제 저희가 약제부터 혈압, 단백뇨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지금 수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네. 확인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단백뇨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당뇨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그건 좀 다른 당뇨는 건가요? 단 성분이 나오는 건 네. 단백뇨는 예를 들면 고기, 생선, 계란, 노른자 이런 단백질이 나오는 거. 단백질을 예. 그럼 과다하게 섭취하면 단백뇨가 나올 올라가면서 수 있죠. 그러면 안 신장 좋다는 환자. 얘기인가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까다롭군요. 아니요, 까다로운 건 아니고 신장 질환 진행을 빠르게 합니다. 그래요. 단백뇨가. 네. 네네. 그러면 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나이 들면 이게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어떤 자기 관리 이런 걸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소변을 네. 최소 1년에 한 번은 측정을 하는데 환자 식생활 패턴을 네. 그걸 봐야지 어떻게 드시는지 알 수 있어서 네네. 교정을 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어떤 식단을 추천하시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단백질은 단백질. 1kg당 1g. 그게 워낙 정상 성인 정상 권장량입니다. 권장량. 근데 대부분 많이 드세요. 그렇죠. 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소금량,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소변으로 빠지는 요산을 보면 네네. 이 사람이 동물성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알 수도 있고요. 네. 이 소금량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렇게 김치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24시간 소변을 봤을 때 이게 소금 성분이 200 이하로 나오시면 네네. 적절한 소금이라고 제가 그렇군요. 판단을 해드릴 수가 그걸 있어요. 24시간 계속 이렇게 관찰을 제 환자들은 계속 다 1년에 받으셔서. 한 번씩 꼭 검사를 하고 이렇게 확인을 받게 해요. 네네. 그러면 2037번님은 그 전문의 선생님과 예, 상담하셔서 악화 네네. 요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 27년 됐으니까 신장 자체도 노화가 있고 네. 그 환자분
약간의 노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음. 때문에 그리고 워낙 40세 이상은 신장이 1년에 1%씩 나빠져요. 아, 그렇군요. 단백뇨가 없어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27년 지났으니까 조금 나빠지는 타임이지만 그래도 혹시 교정 요인이 있는지 음. 찾아는 보셔야죠. 찾아보셔서 네. 좀 호전될 수 있는지 담당 전문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예. 될 것 같고요. 8935번님은 작년 말에 루푸스 신염이라는 맞습니까? 루푸스 네, 신염? 네네. 맞습니다. 합병증이 생겼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다 보니까 식욕도 조절이 잘 안 되고요.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드신다는 게 루푸스 신염은 자가 면역 질환, 아.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면역 억제제 기본이 몇 가지가 많이 개발이 됐지만 스테로이드가 주치료 중에 하나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식욕을 당겨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래서 그러면 그건 이거 어쩔 어떡합니까? 수 없이 그거는 환자분이 네. 그게 약에 의한 식욕 촉진이기 때문에 네네. 억제를 하셔야 돼요. 와, 이건 정말 쉽지 않죠. 엄청난 그 자제하는 않죠. 능력 네. 이게 또 필요하겠네요.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 드리면 환자분들한테 항상 네네. 무슨 설명을 하면 이 약은 부작용이 돌았으면 배가 고프고 돌았으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부작용이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평소와 똑같이 먹어야 된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게 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주위에 가족분들의 도움이 협조나 필요하죠. 도움 없이는 예, 불가능할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5740번님이요. 제 후배가 신랑한테 하나를 주었는데 그 친구가 엄청 튼튼한 친구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콩팥이 하나라서 그런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식을 결정을 하는 의사들이 네. 하나로 가지고 여명을 별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야지만 그렇죠. 공여를 이렇게 결정을 하기 네네. 때문에 아마도 약간 괜찮을 건데 주신 분도 동일해요. 체중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2개로 살다가 1개로 줄었기 때문에 아, 체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주시는 분도 저는 술, 담배 못하게 그렇겠네요. 네네. 약속을 받아요. 아, 그러면 이 주신 분은 정말 엄청난 천사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저는 또 저 이것도 심지어 처음 알았습니다. 살을 빼고 오라고 얘기를 하면 네네. 살을 빼갖고도 오세요. 음. 근데 그 뺀 그 살을 이렇게 감량을 하시고 오셔서 네네. 그걸 평생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셔야지만 하나로 사시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 가족 간에 이제 공여 많이들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뭐 이식 네. 환자분들 네. 그런 눈물의 스토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가족관들이 이렇게 서로 이식해서 네네. 좋으시면 다행이죠. 예, 다들 너무 그렇죠. 좋아하세요. 네네. 네. 아. 자, 그리고요. 0781번님. 69세 심방세동 환자인데요. 이 질환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지요? 흡연, 음주 다 하고 있는 남편이 걱정돼서요. 그러셨어요. 일단 흡연은 한 개피도 안 좋고요. 네. 술은 항상 약주라는 우리나라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아, 이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2잔입니다. 일주일에 2잔 드실 거면 끊으시는 게 좋죠. 그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네. 부정맥 중에 부정맥을 말씀하시는 하나입니다.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신장으로 피가 음. 이렇게 일정하게 못 가기 때문에 네. 그 신장의 허혈성 손상이라고 해서 피가 못 가서 생기는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담배가 아주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담배 원인이 그러니까 심방세동의 원인이 담배는 아니고요. 담배는 아니고 악화할 수 있다. 예, 예. 아, 네. 제가 이 닥터스를 또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그 멘트가 좀 결정하는 듯이 이렇게 예.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2937번님. 친정엄마께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단백뇨가 나와서요. 찾아보니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데 신장 기능검사 수치는 정상이더라고요. 일시적인 걸까요? 이럴 땐 굳이 재검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연세가 70 되셨으니 그래도 큰 병원 신장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백뇨는 양이 중요하고요. 네. 검진에서 나오는 거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네. 그건 정성 검사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라서 네.
정량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정량 검사를. 양이 얼마 나오느냐. 네네네. 그래서 그 양이 나오는 거를 보고 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셔야 네. 되고요. 24시간 검사. 아니요, 그거는 그냥 조금 받아서 할 조금 수도 받아서.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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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70세가 넘으셨으니까 나빠지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은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한번 확인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는 동일한 질문으로 주셔서 4632번님 그리고 3520번님도 저는 40대 주부인데요. 평소에 다리가 자주 붓고 아침에 눈이 부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도 콩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셨고 3520번님도 그러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외래 올 때 붓는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붓는다는 게 어느 정도로 붓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느낄 때 네. 붓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얼굴이 아니다. 의사가 봤을 때 이제 네네. 붓는 건 조금 저희 진찰을 할 때 다른 식으로 하는데 아, 객관적인 기준으로 네네네.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중력이랑 그러니까 땅이랑 가까운 쪽이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발, 걸어 다니는 낮에는 다리가 붓고 다리가 붓고 누워 있을 때는 얼굴이 붓고 얼굴이 붓고. 그러니까 특히 눈 쪽으로 붓고 그 중력이라는 게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특별한 내려가는 이유가 쪽으로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피가 밑으로 내려가는 피가 밑으로 쪽이니까 예, 내려가니까. 그때 그래서 그 자세에 따라서 붓는 위치가 다르시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붓는 거는 원인이 신장 말고 심장, 음, 간, 갑상선 그렇게 크게 네 가지. 네네. 그 여자분들 가입 연령 여성들은 네.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도 부을 수가 그럴 수가 있어서 있어서. 그거는 정상 범위라서 네네. 안심시켜 드리면 되고 네.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갑상선은 음, 이제 뭐 진찰이나 검사로 해서 감별이 되지요. 네네. 네. 간단한 혈액 검사로. 그렇죠. 이 혈액 검사랑 진찰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건 충분히 감별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5702번님, 저는 50대 남성인데요. 종종 옆구리가 이상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신장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옆구리나 등이 허리가 아프시면 네.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변동이 있다면 음. 신장은 아니고요. 신장은 아니고요. 예, 그 신장은 눕거나 앉거나 서거나 음. 자세와 상관없고요. 이게 자세에 따라서 아프다 그러시면 대개는 이제 뭐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네네. 인대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6254번님, 긴장하면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참는 것도 몸에 나쁘다고들 하고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긴장하면 자주 가는 거는 뭐 그건 그냥 누구나 그런 거고요. 그러는 건데 참는 참는 게 참는 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네. 고인물은 썩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게 해당이 되는 분은 이식 환자, 음. 당뇨 환자 그런 분들은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잘 오는 환자들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방광 기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참으시는 것보다는 네. 제때제때 보셔야지 그렇죠. 균이 증식을 안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장거리 또 운전하시는 뭐 기사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오랜 시간 참아야 되는 분들, 여러분들은 좀 수시로 화장실이 보일 때 일을 그쵸. 보셔야 되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요. 9254번님, 교수님, 아버지가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혹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죠, 그건. 네? 그거는 방법이 많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환자들 기본 볼 때 혈압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고 적당한 혈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혈압도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저혈압은 피가 잘 못 가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절한 혈압 관리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백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네. 그다음에 신장 악화 요인이란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건강식품. 그다음에 약물 그리고 이제 뭐 방사선 이렇게 CT 같은 거 찍을 네네. 때 쓰는 조영제 뭐 이런 것들이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악화 요인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는 적절한 예방 대책을 같이 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 선생님들하고 상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신장내과 환자들은 잘 안 그래요. 아, 그렇죠. 그 와서 이게 다 얘기하세요. 나 네. 요즘 뭐 아. 먹고 싶은데 네네. 먹어도 되냐? 우리 교수님은 저 상당히 그 환자분들하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고 계신다.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 우리 환자들은 안 그래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네. 자, 그리고 3869번님은 50대 남성인데요.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면 크레아틴인 수치나 사구체 여과율 같은 항목이 있던데 일반인이 볼 때 어떤 수치를 주의 깊게 보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크레아틴은 근육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연령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더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수치는 이제 왜냐하면 할머니 한 80세 된 할머니 이게 체격이 작은 할머니는 네. 실제로 정상 수치가 0.5, 0.6 정도밖에 안 되시고 이게 좀 뭐 저기 좀 이렇게 약간 덩치가 네. 있으신 남자분은 네. 한 1.1, 좀 1.2라도 높으시군요. 정상이거든요. 아, 그래야 정상이고. 예. 네네. 그래서 사람의 체격마다 좀 다를 수 예, 있고. 그러니까 뭐 연령, 그다음에 키, 몸무게, 네. 근육량 네. 여기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크레아틴은 사구체 여과율은 그런 걸 감안해서 만든 계산식이라서 네. 좀 더 정확합니다. 아, 네네. 그리고 7324번님, 저희 어머니가 만성 콩팥 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혹시 자녀들도 미리 검사나 관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당연한데요. 아, 당연합니다. 이거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투석까지 갔다는 거는 네. 그런 유전신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무슨 뭐 후천적인 요소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보통 그 당뇨나 이런 거, 그쵸. 뭐 가족력이 아주 관련 예, 깊다라고 예, 말씀들 예. 하시는데 신장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러니까 당뇨가 투석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아,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네네. 두 번째가 고혈압이고 고혈압. 세 번째가 사후치신염인데 네. 이런 것들은 다 가족들도 공유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군요.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9304번님.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평소 콩팥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됩니다. 혹시 콩팥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또 피해야 할 운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운동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요법을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려요. 유산소, 네. 근력, 네. 그다음에 밸런스, 균형 운동. 그 네. 세 가지를 사실은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가장 피해야 되는 거는 네. 운동은 그냥 자기가 하고 나서 그날 밤에 피곤한 정도를 봤을 때 네. 충분히 괜찮다고 하면 그 운동량은 적절한 괜찮은 거고 거고요. 그날 운동하고 저녁에 피곤하다고 느끼면 그건 과한 겁니다.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을 먹는 거를 피해 주셔야 돼요. 아, 운동할 그래요? 때. 운동할 때요? 예. 네. 보통 이제 단백질 좀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근육을 얘기하는데.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신장 질환이 있는 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안 아, 좋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이거요. 30대 초반 남성인데 요즘에 단백질 보충제 많이 먹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신장 질환이 없는 분은 가능하세요. 아, 괜찮고. 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네네. 단백질 과다 섭취는 단백뇨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절대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시간이 벌써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정말같이.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콩팥이었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8935번님, 4790번님, 호라이팬 받으실 분 2311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 구로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권영주 교수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아주 친절하고도 또 환자를 위한 그런 마음이 방송 내내 느껴져서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주 좀 나와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